렌즈 사고 싶어? 계륵 사고. 멀리 찍고 싶어? 망원 사고. 인물 찍고 싶어? 단렌즈 사고. 브이로그 찍고 싶어? 광각 사고. 이 장비병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테크로 살아본 이야기 ITTTC입니다. 여러분들의 테크 이야기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렌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도 좀 군적금을 모아서 캐논의 750D 카메라를 사서 행복했던 게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 카메라 제습하면은 이 번들 렌즈를 제외한 렌즈만 한 10개 정도? 오즈모와 브이로그 캠까지 다양한 바디들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실력은 없이 이 장비만 가득가득 들여놓는 습관부터 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장비병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한편으로는 장비병이라고 저도 이제 웃어 넘기긴 하지만 이 장비들을 좀 볼 때마다 잘하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렌즈 역시도 어떤 뭔가 뚜렷한 목표보다는 그냥 영상용 광각 렌즈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한 렌즈인데요. 오늘의 제품은 시그마의 컨템포러리 라인 1628 광각 렌즈입니다. 이 인트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목적성을 가지고 렌즈를 구매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이 렌즈를 광각 사진보다는 광각 영상의 목적을 두고 좀 구매를 했습니다. 단순 리뷰 영상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싶은데 일반적인 액션캠이나 브랜드의 브이로그 카메라는 좀 센서 크기가 작기도 하고 그래서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브이로그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지고 있는 렌즈들은 최소 미리수가 한 24mm 정도여서 얼굴은 좀 크게 나오는 것 같고 이 뒷배경은 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브이로그 카메라를 찾는 1순위가 보통은 내가 예뻐 보이는 카메라다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요즘에는 다양한 뷰티 효과도 많이 들어가는 걸 찾으시잖아요. 저는 얼굴이 우선 좀 작게 나오고 배경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니의 이 FE 마운트에 연결할 수 있는 광각줌 렌즈가 정말 많아요. 소니의 그 1635GM 렌즈나 탐론의 1728 렌즈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런 시그마 브랜드 이것도 1628이 좀 대중적이면서 손이 가기 편한 그런 금액대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G마스터 사고 싶죠. 저도 해상력 좋고 넓은 화각 가지고 있는 이 G마스터 라인 갖고 싶은데 근데 아시다시피 가격이 그게 한 거의 26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 선뜻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면 제 영상을 안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고가이긴 합니다. 저도 이런 가격을 보면 야 이거 살 바에 바디를 하나 더 사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 돈씨라고 하죠?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탐론이냐 시그마냐 요걸로 좀 고민의 선택지가 많이 좁혀지긴 할 텐데요. 104만원의 탐론과 130만원 정도의 시그마 요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과연 이 사이에 25만원의 간격을 채울 만큼 충분한 경험을 할까? 요게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탐론이 아닌 시그마를 선택한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화각의 차이였습니다. 이 17mm의 최소 화각 그리고 16mm의 최소 화각 보통 다른 영상 리뷰어분들을 보면 특히 광각에서는 1mm의 체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점은 좀 제가 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영상인데 있는 16mm에서 이 정도 확대를 해야 16mm가 17mm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이로그라는 영상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넓은 화각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무엇보다 제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 저는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화각 자체는 시그마의 1승 이렇게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도 광각 렌즈다 보니까 나중에 셀프 스냅이나 풍경을 담은 다인 스냅을 촬영할 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해상력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건 탐론의 MTF 차트고 아래쪽은 시그마의 차트인데요. 왼쪽은 극광각, 오른쪽은 풀로 줌을 당겼을 때 차트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표에 있는 그래프 선들이 거리가 얼마나 붙어 있냐에 따라서 좋은 해상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극광각인 16mm, 17mm 요걸로 맞춰 놓았을 때도 확실히 시그마의 렌즈가 해상력이 더욱더 높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해상력으로 봤을 때도 두 번째 시그마의 승리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게입니다. 이 탐론의 무게는 420g 그리고 시그마의 무게는 450g으로 공식 발표된 자료들이 있는데 저는 필터를 껴서 그런지 살짝 조금 더 무게감이 있기는 해요. 당연하게 30g 낮은 무게 자체는 탐론이 승리하긴 했지만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해상력도 좋아 1mm의 그 높은 화각도 조금 더 좋아 요것들을 봤을 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무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화각은 시그마의 1424도 있지 않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1424가 무게가 거의 한 700g대거든요. 이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로 한 손 핸들링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탐론보단 시그마지라는 자기 합리화를 끝내서 해당 렌즈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적인 이유도 있지만 제가 지난 리뷰에
작성했던 것 중에 시그마의 아트렌즈인 2470, 지금 요 서브캠이 요걸로 찍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 렌즈의 브랜드를 똑같이 사용해보면서 만족감을 역시나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탐론 렌즈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혹시 탐론 렌즈 중 가장 추천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도 한번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구매해서도 사용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시그마가 이번 코바에서도 그렇고 세기 PLC를 통해서 손쉽게 볼 수 있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다양한 렌즈나 업그레이드되는 렌즈, 가성비 렌즈군까지 다양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시그마에는 렌즈 라인업이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계륵 렌즈처럼 플래그십 라인에 있는 아트 렌즈군도 있고요. 이번 1628로 보여드린 컨템포러리 라인도 있고요. 세 번째는 스포츠 라인인 망원 라인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템포러리 라인업을 아트 라인업과 딱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짧고 가벼워 보인다라는 외관적 특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이해로 컨템포러리 라인을 컴팩트한 렌즈군이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트 렌즈군에 비해서 해상력이나 여러모로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시그마를 사용하면서도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건 이 빌드 퀄리티예요. 이게 옛날에 시그마 자체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컨템포러리 렌즈 자체도 만져보면 기본적으로 무광의 이 부드러운 질감을 가져서 손에 착 감긴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 초점이나 줌링 자체는 고무 재질 같아서 딱 잡고 이렇게 감았을 때 착착 그립감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무엇보다 줌을 돌릴 때 어느 정도의 좀 압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무게감이 있어서 쉽게 돌아간다거나 이게 코가 빠진다는 불편함이 없어서 부드럽게 줌 조절도 되어서 좋았어요. 물론 이게 이너줌이기도 하지만요. 다만 이 링 자체가 시그마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오래 렌즈를 좀 사용하다 보면 이 링 자체가 고무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좀 하얗게 들뜨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 선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선크림 좀 이렇게 피부에 좀 문대졌을 때, 들떴을 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시그마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링 부분 좀 어떻게 많이 관리하시는지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세요. 또 외관 구성 자체는 외부에 오토포커스, MF, 요 수동 포커스 전환 버튼 단 한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오히려 커스텀 버튼이나 고정 버튼이 너무 많으면 또 한편으로 혼란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적어도 초점 고정 버튼 하나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욕심까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정보성 쇼츠들을 대부분 1628 렌즈로 제가 촬영한 영상들인데요. 간단하게 스펙도 한번 정리해드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f2.8까지 조절 가능한 9개날의 원용 조리기를 가졌고요. 구성은 11구 16매 렌즈 구성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초저분산 FLD 렌즈가 5매, 비구면 렌즈가 4개 정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색수차 억제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이 테두리에 생기는 색수차가 거의 생기지 않아가지고 좀 감성적인 사진 찍기에도 나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최단 초점 거리가 한 25cm 정도가 되어서 급하게 내가 인서트를 좀 촬영할 때 매크로 렌즈나 이런 걸 바꾸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맘 편하게 촬영을 좀 했습니다. 특히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에 있는 먹는 음식을 보여준다라거나 언박싱하는 영상을 담을 때가 많으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최단 초점 거리가 가깝다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이 필터의 구경은 72mm, 길이는 전체는 10.2cm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무난한 줌 렌즈와 또 사용감 자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렌즈가 이너줌, 안쪽에서 줌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길이가 내가 줌을 하거나 빼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줌에 따른 무게중심에 대한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RS3의 미니 같은 이런 짐벌에 장착하셔서 현장 촬영할 때 광각 렌즈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애용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업 촬영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있죠. 아무래도 서드파티 렌즈군이다 보니까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짐벌에 껴서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줌까지 있는 기능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양심이 있지 또 컨템포러리 라인이잖아요. 이 정도는 좀 너그러이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는 후드는 꽃잎형 후드인데요. 이게 광각이어서 그런지 후드 자체도 굉장히 좀 컴팩트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내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후드를 뒤로 잃어버리지 않게 껴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품 특성상 후드를 뒤로 끼면 MF 시 내가 이 포커스 링을 움직이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아쉬움이 좀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편하면 이렇게 후드 빼놓고 가지고 다니면 되죠. 근데 후드를 껴야 좀 고급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영상을 생각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초점에 대한 반응 속도도 너무 중요한데요. 가장 가까운 최단 초점 거리에 사물을 두고 한번 초점을 먼 거리와 함께 나누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점 잡는 속도까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현장 DVD나 이런 걸 촬영할 때도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초점을 맞추면서 추가적인 만족감을 느꼈던 부분은 또 모터 소음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용 브이로그를 하다 보면 마이크를 따로 차기가 또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또 많은데, 그럴 때마다 초점을 맞추고 초점 모터 소리가 또 따로 들어가면 굉장히 불상사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섬세함까지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웨딩 영상을 친구 촬영을 좀 도와준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초점이 또 안 바뀌는, 빨리빨리 안 바뀌는 렌즈를 하면은 이 감성적인 걸 담아내기도 좀 힘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또 관광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왜곡이 너무 심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까봐 제가 이 창문 프레임을 가지고 옆쪽으로 이동해보면서도 왜곡 테스트를 한번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브이로그를 찍으면서도 왜곡이 많으면 내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같이 나오는 사람 자체가 이상하게 찌그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왜곡 자체가 최소화되기도 했고 극심한 왜곡을 느낄 만한 화각이 아니어서 또 목적에 맞게 잘 구매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잘 애용하고 있지만요, 이런 분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첫 번째, 건물 사진 등 조금 더 광각의 화각이 필요하신 분들은 16mm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한 14mm 정도의 그런 광각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니의 이제 G마스터급의 해상력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G마스터 렌즈를 통해서 이미 G마스터 뽕을 맞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피해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또 서드파티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피해 가셔도 될 것 같은데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그마 1628 렌즈가 거의 3년 전 이맘때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역시 시그마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관광 렌즈를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우선에 두고 구매를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시그마 1628의 관광 렌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용 후기에도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테크 이야기는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테크로 살아본 이야기 ITITT, 지금까지 ETTC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